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요. 주요 대학들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줄인다고 합니다. 경희대와 건국대, 동국대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요. 고려대와 한양대는 정원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세대만 유일하게 국제계열 특기자 전형 인원을 다소 늘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2015학년도 전형안이 발표되면 더 자세하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상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교통방송 옆에 명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나가봤더니 네.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벌써.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이 됐어요. 우리 정시 원서 마감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좀 그때까지 좀 집중해서 올해 좀 잘 마감하시고요. 내년에는 저희와 함께 명동에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록을 다 한 다음에 조금 늦게 연말 분위기를 만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많은 자문을 구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시 전략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거고 또 결과도 본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문가가 될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명심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입시에 대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진학계의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원 전략 짜기 너무 어려우시죠? 기관마다 배치 점수도 다 다르고 또 반영 방법도 매우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좀 힘들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좀 더 명쾌한 또 명확한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원서 접수를 앞두고서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정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방송 상담은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신청 마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시 무료 상담의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가 된 만큼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고3 엄마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어머니께서도, 이과고요. 예. 네. 예. 이과고 보건계통 좀 관심이 많아서요. 특히 네. 임상병리학과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좀 문의를 많이 드리고 싶어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예.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목표는 좀 학생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예.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어머니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어떻게 좀 정보를 좀 수집하고 지원 전략 같은 거 좀 이렇게 수립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그냥 조금 배치표 같은 거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 좀 보고,
정확하게는 아직 못 세웠어요. 네. 어머님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영어 점수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영어 비중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그래서 영어 점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어떤 학교가 괜찮을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예. 우리 지금 그 학생이 영어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어머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영어 점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 또 유리한 전형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분석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설명 잘 들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윤상현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성적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전 학년 성적이고요. 국어는 7등급, 수학은 4.75등급, 영어는 6.83등급, 과학은 5.8등급. 그래서 국수 영과합 평균이 6.1등급입니다. 네. 네. 자, 14학년도 대수능 점수입니다. 국어 A형 선택했고요. 100분이 68에 4등급이고요. 수학 B형 선택에 100분이 85에 3등급, 영어 B형 선택에 100분이 22에 7등급. 자, 과학 탐구 영역은 물리 1과 생명과학 1을 선택했는데요. 각각 6등급과 4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세명대 임상병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다군에서는 순천향대 임상병리학과 또는 세명대 임상병리학과, 또 건양대까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확실히 앞에서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어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은 4등급이고요. 또 수학은 3등급, 또 과탐의 한 과목도 4등급인데 네. 영어만 지금 현재 7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약한 영어 성적을 배제한 그런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표준 점수 총합이 419점에 해당합니다. 419점이라는 점수는 상위 누적으로 봤을 때 한 49%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100분위 총합은 이제 227점인데 역시 상위 누적으로는 47.8%.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분위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는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아까 영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영어를 배제한 나머지 국수탐을 활용한 그런 전략, 또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 있는 대학들은 표준 점수보다는 또 100분위를 네. 좀 많이 반영하는 쪽이라서 아까 100분위가 조금이나마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때문에 100분위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국수영탐으로 했을 때는 419점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리한 3개 영역을 뽑아내서 영어를 배제하고 국수탐으로 했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335점입니다. 탐구 한 과목을 했을 때는 345점까지 올라가고요. 네. 자,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영탐 반영하는 어떤 대학들이 많은데 수영탐으로 반영했을 때는 307점이고 또 국영탐을 했을 때는 296점이거든요. 대략 한 30점 정도가 영어를 배제할 경우 네. 세 과목 반영 대학에서 30점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유념해서 국수탐 반영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좀 더 허리선입니다. 네. 50% 선에 거의, 있는 네. 그런 학생인데요. 우리 윤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어 영역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탐구도 하나만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분위 점수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더라도 네 영역을 모두 한번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수능 성적을 갖다가 조합에 따라서 반영 영역별 조합에 따라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 비율이 1대입니다. 419점 그대로 되고요. 상위 누적으로는 한 49% 정도 해당이 되고, 네. 자, 2대1의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421.7로 표준 점수가 올라가서 상위 누적 47.5%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3대2 대 3대2. 그래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환산을 했을 경우 413.6으로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또는 또 없는 대학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합별로 가장 유리한 부분은 이제 3대3 대 3대1 국수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경우에가 422.8로 가장 이제 성적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100분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1대1대1 동일 비율일 경우에는 227점 그대로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대2대1, 대1 또는 3대3대3대1로 환산했을 때 훨씬 더 그 백분위의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번째 항목 3대2대3대2,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점수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네, 확인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그 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그 동점수대 학생에 비해서는 어느 과목이 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좀 볼까요? 예, 뭐 지금 아까 저 전체 화면에서도 영어 성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지만은 네. 동점수대 학생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학생이 어느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 또 네. 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동점수대 학생들과의 그 점수 비교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419점 표준 점수입니다. 자, 그 동점수대 학생들이 보통 107점, 100점, 106점, 106점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 학생은 112점, 123점, 84점, 100점 이렇게 해서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5점과 23점이 더 남는 점수이고요. 네. 네. 영어와 탐구 같은 경우는 22점과 6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확연하게 지금 유리한 영역과 불리한 네, 영역이 네.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백분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동점수 때 227점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국수 영탐 58, 50, 58, 61 좀 비슷하게 이렇게 백분위 성적이 가는데 우리 학생은 68, 85, 22, 52 그래서 수학에서는 35점이 남고요. 또 영어에서는 반대로 이제 36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역시 영어를 배제하는 쪽이 우리 학생한테는 많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좀 드러나네요. 영어 점수가 많이 부족한 게. 어머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평소에 영어를 좀 어려워했나요? 예, 영어보다는 수학을 많이 좋아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까지 낮아지진 않았는데. 그럼 원래보다도 조금 더 안 나왔나 봐요. 예, 많이 네.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남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가 7등급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지금 좀 부족한데 수도권 대학 중에서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수도권 중에서 이제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요, 일단 성공예대랑 평택대,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 홍익대, 세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인들이 희망하는, 다시 말하면 3+1이 아니고 2+1을 반영할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가장 못한 과목을 빼는 거기 때문에 네. 세 과목의 평균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배치표를 보실 때 그런 것도 염두해갖고 내가 하나를 뺐을 때는 나머지 게 조금 높아야 한다는 걸 좀 전제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공회대, 평택대, 이렇게 건국대, 글로벌, 홍익대, 세종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학을 좀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이런 대학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말씀을 해주셨죠. 새 영역을 반영할 때는 좀 안정적이지 않다. 좀 점수가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윤준상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이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 자체가 홍익대, 세종하고요. 세명대하고 순천향대인데요.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부탁드리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대학들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 합격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에서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 재료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과는 제가 이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우리 네. 학생이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연계열이면 어느 학과도 이제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14명 모집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4.94대 1이었고요. 반영 방법을 보시면은 학생부 20%와 수능 80%가 반영이 되고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80%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수비와 과탐을 필수로 하고 국어와 영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어를 버릴 수 있겠네요. 네, 영어를 버리고 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세 영역을 33.3대 1, 33.3 균등 비율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배치 점수를 따져보면은 한 345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단순, 적용했을 때도 335점이고요. 또 동일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이제 또 분석을 해봤는데 탐구를 2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불리한 요소이긴 하고요. 하지만 비영 선택에 따른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배치 점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그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나군 말씀해 주시죠. 자, 나군에서는 이제 세명대 임상병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2명 모집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6.9대 1이었습니다. 네. 학생부 반영 방법 보시면은 학생부 20%, 수능 80%, 이제 100분위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자, 반영 그 방법을 보시면은 비율을 보시면 탐구 영역을 하고 국수형 중에서 택 2를 하는 겁니다. 역시 따라서 영어를 뺄수 영어를 또 있겠어요. 네.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리한 조합이 나오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이 4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탐구가 20%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국어 수학이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어서 네. 아마 환산하면 점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배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배치 점수를 한 193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안정적이네요. 네, 좀. 우리 학생의 이제 그 단순 적용을 했을 때도 한 220 정도 되고요. 또 비율을 적용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부가 조금 불리한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자, 또 유리한 점은 이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네. B형 선택 시 가산점 10%를 반영하는데 우리 학생은 이제 수학 B형을 지금 시험을 봤기 때문에 가산점이 부여가 될 거고요. 네. 이러한 어떤 유리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군 말씀해 자, 주시죠. 다음은 이제 다군입니다. 순천향대 임상병리학과인데요. 7명 모집하고 전년도에 5.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네. 수능 100%입니다. 다군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수능 100%인 경우가 많은데요. 반영 비율을 보시면은 탐구를 필수로 하고 국수형 중에서 이제 택 2를 해서 네. 40, 40, 20 이런 비율로 이제 환산이 되는데 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조합이긴 하지만 배치 점수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향 지원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네. 네, 네. 자, 탐구를 2과목 반영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고요. 또 수학 그 B형 선택에서 10점 가산점은 우리 학생한테 유리하겠지만 네. 영어 B형에 20점 가산점을 하지만 오. 우리 학생은 영어를 선택하지 않을 네. 거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배치 점수가 일단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은 뭐 대학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들어오니까. 네. 네, 많이 그래도 좀 잘 찾아본 것 같은 느낌은 네. 있습니다. 지금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했지만 다른 두 학교 홍익대 세종과 세명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말고 또 우리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 만한 추천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의 영어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제한 조합이 가능한 대학을 네. 먼저 1순위로 제가 기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는 가능하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우리 학생이 두 과목 중에서 4등급, 6등급이지만 100분위를 보면 37과 67이거든요. 오, 100분 차이가 많은 많아서 가능하면 한 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네. 대학을 두 번째 순위 기준으로 잡아서 네.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이제 추천 대학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에서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가 아니어도 상관없겠고요.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이제 세명대라든가 성공회대 이런 쪽이 조금 더 그 반영 비율이나 이런 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좀 네. 추천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군에서는 뭐 순천향대, 그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가나군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면 한번 순천향대를 도전해보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상향해서 한번 그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있는 그런 자연계열 학과들과 그다음에 세명대 임상병리학과가 나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학생이 그 임상병리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게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 대학들을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시희망 분석했던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대학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공회대 정보통신공학과인데요. 그냥 공학 계열입니다. 학과는 제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고요. 자, 나다군 분할 모집을 하는데 나군에서는 6명, 다군에서는 12명 모집을 하고요. 네. 전년도 경쟁률 보시면 모집 인원이 작은 나군에서 9.71대 1, 또 모집 인원이 많았던 다군에서 6.92대 1이고요. 반영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군에서는 수능이 60% 들어가고 학생부가 이제 40%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이제 수능 100%이기 때문에 물론 학생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군과 다군 비교했을 땐 다군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네. 또 뭐 조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다군을 세명대 이런 다른 대학과의 연결을 통해서 한번 뭐 추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영 방법의 경우에는 수학
그다음에 국어 영어 중에서 태길하고 탐구가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율 적용하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성공회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과탐에 5%의 가산점이 있고 네.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탐구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한테 이런 점들이 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과탐에 가산점이 들어가면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있는 식품생명과학부인데 학과는 뭐 다른 학과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모집 인원 33명으로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 경쟁률도 또 높습니다. 10.2대 1이라서요. 수능이 50% 들어가고 학생부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는 조금 불리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비율 면에 있어서 35, 35, 30. 그래서 네. 영어를 배제한 조합이 가능하고 또 배치 점수가 우리 학생보다 조금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다른 추천 이유로는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B형 선택의 경우에 10점, 5점, 10점. 그래서 수학 B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한번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많이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료도 좀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임상병리학자네요. 꾸민 그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요, 영어 비율이 낮거나 없고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수도권 대학을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군 소신으로 홍익대 세종재료공학부, 그다음에 나군 안정선으로 성공회대 정보통신공학과, 다군 소신 지원으로 건국대 글로컬 식품생명과학부나 안정선으로서 세종대 임상병리학과를 추천합니다. 합격의 영광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에 원래 예상했던 점수나 등급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요. 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학교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 기존의 모의고사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대학을 상당히 낮춰버리거나 아예 재수를 또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네. 최상위권을 봐도 한 10여 점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문이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킨다면 아무래도 그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정시는 어떻게 보면 전략만 잘 세운다면 생각 이외로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서 나왔던 학생도 그렇고요. 어떤 과목이 좀 많이 안 나온 네. 경우에는 그런 과목을 좀 배제하는 쪽으로 일부 한 두세 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부 영역만 선택하는 그 반영 대학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한 영역 또는 두 영역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내 영역 점수만 보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네.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요. 가천대 나군 우선선발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국어, 영어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계는 수학, 영어만 반영을 하게 되니까요. 두 영역이 무너졌더라도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물론 두 개씩 반영을 하다 보면 점수는 조금 높아진다라는 네, 생각을 네. 가져야 되고, 거의 좀 퍼펙트한 그런 점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또 이제 보통 선택권이 있는 거죠. 성신여대 가군을 보시면요. 인문계는 국어, 영어가 필수가 되고, 수학 또는 탐구가 택일이기 때문에 수학 또는 탐구에서 무너져 있는 학생들은 한 영역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연계는 수학, 영어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되고 국어 또는 탐구가 택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영역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홍익대는 가다군 자연계에서는 수학 과탐을 필수로 하고요. 국어 또는 영어를 택일로 했기 때문에 국어 또는 영어가 한 분야가 또 무너진 학생들은 또 그 지원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군 자연계는 수학하고 과탐만 50%씩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탐에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국어와 영어가 무너져 있다면 홍익대 나군 자연계를 택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4학년도 정시 지원의 포인트는요.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상승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폭을 좀 넓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좀 높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 말고 부족한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은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버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덜 잘 나와가지고 반영 비율을 낮출 것이냐, 이걸 네.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건국대, 서강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요, 탐구 반영 비율이 10%입니다. 국영수는 아주 잘 보고 탐구를 좀 덜 잘 본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건국대나 서강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두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인문계는 영어 B형이 40%고요. 사탐이 30%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계는 수학 B형이 40%고 과탐이 30%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처럼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환산 점수 등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누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합격 네.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그 중기권 학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중하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AB형, U형을 지정하지 않은 대학들이 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인문계가 BAB, 그다음에 자연계는 ABB로 이제 거의 픽스가 돼 있는 네, 상태인데 네.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AB를 오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거기서 B형에서의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영어 특히 B형에서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하위권 대학의 지원 학생들의 정시 포인트는요. 안정 한 2개 정도, 소신 1개 그런 정도를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취업에 관련돼 있는 전문 대학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이나 자신의 그런 진로를 고려해서 네.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시에 3개만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일반 대학 2개하고 전문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일반 대학은 3개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전문대를 더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접수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입니다. 각 대학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대부분 전문대학교는 AB형 모두의 유형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와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요. 대부분 B형 응시자의 가산점 부여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성적 중에서 우수한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부 영역이 무너졌더라도 전문대학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성적표
발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상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친 자연계 재수생이에요. 네, 졸업생이군요. 네. 첫 번째 도전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할 것 같았는데, 어땠나요? 이번에 좀 자료 같은 거 많이 찾아봤어요? 네, 나름대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험인데 잘 봤어요? 네,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네. 성공한 축하. 재수 생활이 좋네요. 가장 보람 있는 건데 일단 1단계는 성공했고요. 중요한 거는 최종 합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서를 잘 써갖고 최종 합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분명히 고민이 있어갖고 이제 전화를 했을 텐데 제가 볼 땐 고민점이 보입니다. 아마 첫 번째는 본인이 연고대에 지원이 가능할지가 궁금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성대나 한양대 정도에서 안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딱 걸리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해 제가 좀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대학이 좀 강점이 있고 어떤 대학을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영주 선생님께서 지금 궁금증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데요. 우리 학생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재수란 친구인데요. 일단 오늘 이번에 최선을 다해갖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체 학년도의 내신을 보도록 할 텐데요. 국어가 3등급 대, 수학이 3등급 대, 영어가 좀 떨어지죠. 4등급 대고요. 과학도 3.67등급해서 평균이 3.56등급입니다. 이번에 시험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성적을 네. 보도록 할 텐데요. 국어 A, 수학 B, 영어 B를 받고 탐구는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받습니다. 각각 등급이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인데요. 아마 친구가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연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아이들이 잘하는 소위 말하는 국어, 영어는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그러네요. 반영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학이나 과학에 좀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극복 여부가 얼만큼 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아마 방송을 신청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예, 먼저 가군에선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혹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는 한양대 화학과 혹은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마지막 다군은 상지대 한의학과나 세명대 한의학과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학과도 좀 폭이 넓으네요. 넓으네요. 공학 계열이나 뭐 한의학과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친구 성적은 굉장히 좀 배치표나 어떠한 온라인 배치표, 소위 말하는 자료들을 좀 보기에 해석이 좀 여러 각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의 환산점을 돌려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편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성적대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성적을 보시면 일단은 2.2% 전국에서 이제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상위 누적 2.2% 정도 성적이 되는데 네. 표준으로 하면 519점이고요. 네. 또 100분위로 하면 379점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성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요번에 이제 좀 표점이 큰 다시 말하면 수학과 과학에서 네. 약간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국어랑 영어랑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똑같은 레벨의 대학이라고 해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정확히 분석해야지만 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향후에 제가 분석하는 걸 잘 참조하셔갖고 본인에게 가장 최적의 대학을 찾아갖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점수가 좀 월등한 네, 그런 학생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남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연계에서는 정말 잘 봐야 될 수학과 탐구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표준 점수가 유리할지, 100분위 점수가 유리할지를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균등 반영하는 건지 어떤 특정 과목에 많이 반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표준 점수를 볼 텐데요. 일단 하나하나의 의미는 당연히 25, 25, 25, 25 네. 균등 반영이니까 그런 식으로 쭉 표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이 하나하나 혹은 둘둘둘 하나 비율인데요. 일단은 성적을 보니까 519점으로 상위 2.2%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좋은 좋지 못한 조합, 다시 말하면 지금 친구가 국어를 굉장히 잘 봤는데 국어를 많이 다운시킬 경우에는 2.6%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좀 고민을 하셔갖고 친구는 국어랑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균등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반영 비율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그 다음 백분위로 볼 텐데요. 보시면요. 일단 가장 좋은 거 백분위는 둘둘둘 하나. 다시 말하면 탐구를 좀 적게 보고 국영수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한 2%대의 성적이 보이는데 네. 오히려 좋지 않은 조합과 좋은 조합이 1%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 1%라는 게 상위권은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단순히 그냥 1% 정도구나 0.5% 정도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 깊은 전략이 요구되는 성적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 따라서 그러니까 차이가 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담 신청을 참 네, 잘한 참 것 잘하십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그 동점자와 비교했을 때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친구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개연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일단 표점을 먼저 보고요. 같이 한번 100분위까지 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적은 일단은 기본 점수는 519점, 100분위는 379점인데요. 국어 표점부터 본다고 하면 국어는 플러스 3점, 수학이 좀 마이너스 6으로 크죠. 영어는 그래요. 플러스가 네. 되는 부분이 있고요. 표준 점수로 본다면 탐구는 일단 제로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과학 탐구라고 하는 것은 대학들이 변환 표준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테이블을 보고 대학별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0분위를 봤을 때는 당연히 국어가 플러스가 되지만 일단 수학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고요. 또 탐구 네. 또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영어 성적은 플러스 4점 정도가 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올해 수능 성적이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작년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는 아예 지원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5평이나 6평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냥 바로 재수를 결정했어요. 좀 그렇군요. 위험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원래 나오던 점수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실망도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점수가 좀 잘 나왔으니까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상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입시에서 졸업생들의 그 응시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졸업생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그 수능 응시한 총 응시생 수가 한 대략 6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졸업생들이 한 12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가 재학생이 되는데 졸업생의 비율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14만 명 정도 응시했는데 올해 이제 한 15,000명 정도가 좀 줄어든 상태고요. 또 졸업생들은 지금 우리 학생도 성적이 지금 올라간 것처럼 졸업생들은 이제 1년을 더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습니다. 재학생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능 성적이 좀 향상되거나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수시보다도 이제 정시에서 또 어떤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졸업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서 꼭 합격까지 그렇죠. 이뤄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의 상황을 지금 보면은 정시에서의 어떤 기회가 좀 확대되는 어떤 움직임이 이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뭐 아직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지만 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내년에 정시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면 올해 학생들은 좀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포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의 경우라면은 뭐 소신 지원을 해서 내년에 한번 좀 더 도전을 해보는 뭐 이런 기회를 가져도 되겠지만 졸업생들은 특히 또 우리 지금 그 의뢰 학생처럼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라면 올해 조금 소신 지원, 그 무리한 지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조금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일을 1년 동안 더 한다는 건 너무 무리죠. 본인도 무리고 엄마도 무리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은 또 처음이잖아요. 좋은 경험인데 그거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학생이 나군에서 지금 한의학과도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금수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정시에서 그 한의학과 합격선과 지원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합격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꼭 점수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526에서 한 528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고 학생은 물론 이제 100분위 점수를 사용한다면 또 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뭐 대전대학교, 세명대학교 이런 정도하고 아주 비슷한 그 소신 지원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 점수에 맞는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내가 정말 적성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지
점수에 맞춰서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그럼 도전 가능성과 주의할 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은주 선생님? 일단 제가 가군 나군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친구가 이제 재수라는 친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일단 좀 지원 전략을 짜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요. 가군 지원 시에 지금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마 친구가 지금 연세대나 고려대에 좀 지원을 희망할 거고 아마 이제 한양대, 공대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연세대, 고려대 친구가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될 만한 그런 기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가장 잘 본 국어를 반영하지 않고 일단은 뭐 수학이랑 영어랑 과학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사항이 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선 선발이 희박하다고 하면 사실상 일반 선발로 돌아오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 다시 말하면 나군의 이동 추이까지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집 정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을 우선 선발해버리면 일반 선발로 3명밖에 안 넣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 날 지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경쟁률 추이를 좀 분석해갖고 지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지원이 가능해 보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같은 성대랑 한양대랑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지금 가장 지원하기에 불리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본 국어를 10% 반영하고요. 또 이제 가장 취약한 수학을 40% 반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한 동급의 대학이라고 해도 반영 비율상으로 굉장히 불리하니까 좀 지원이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 나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 지금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화학과 성대 공학계열,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인데 중요한 건 만약에 가군의 친구가 연대 고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나군에서 안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그런 전제하에 좀 볼 텐데 일단 탐구 변환 표준 점수, 다시 말하면 안정권을 잡을 땐 진짜 0.1점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반드시 참조해서 성적을 재산출해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공학계열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자 평균보다 약간 내신이 낮다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만에 하나를 대비해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 반영 비율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추천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서강대에 지원하는 게 가장 결과를 보기 좋은 대학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가군 나군의 그 지원 시 주의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좁혀주세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진짜 지원할 수 있게끔 정시 목표를 좀 좁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가군부터 해갖고 친구가 소신 지원할 대학 그리고 상향 지원할 대학을 나눠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 보시면 제가 이제 소신 지원으로 원광대 한의과를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친구가 다군에 물론 점수상으로 이제 다군에 쓸 대학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지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의과에 지원을 희망한다고 하면 저는 다군보다는 가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지원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상위권 친구들은 보통 가군의 연고대를 쓰고요. 나군의 서울대나 성대 안정권을 잡고요. 다군의 이제 한의과를 쓰는데 항상 다군의 한의과가 이제 마지막 군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커트라인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꾸로 연고대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원광대 한의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일단 잘 보시면 전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저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저걸 보시고 전년도 기준차로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인원수가 늘고 또 역행하는 어떤 패턴으로 지원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향 지원인데요. 제가 고려대학교라고 딱 대학을 못 박았지만 일단 연고대 모두 고민해야 될 텐데 아마 친구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고려대는 일단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고대는 우선 선발이 일단은 자기가 불리한 조합, 다시 말하면 언어를 뺀 수학, 영어, 과학으로 뽑다 보니까 그냥 언수의 탐을 균등 반영하면서 우선과 일반을 뽑는 연대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친구는 할 겁니다. 그런 판단 절대 틀린 거 아니니까요. 제가 처음에 아까 가군 고민하실 때 일단 고려대 연대를 고민할 때는 아까 가군에 했던 이유 때문에 쭉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대나 고대를 쓸 때는 지나치게 하위권과를 쓰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울대로 빠져나갈 아이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깔지 마시고 오히려 중위권 이상 과를 지원하는 것이 추합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연대든 고대든 일단은 중위권 이상의 과를 지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나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다음에 나군인데 제가 볼 땐 아까 일단 나군에서 안정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친구가 지금 나군에서 이제 한양대던 성대던 서강대던 일단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가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의 비율을 쫙 봤을 때 네. 일단 친구 영어 반영 비율이 경쟁 대학에 비해 높고요. 또 친구가 네. 약간 부족한 탐구의 반영 비율이 경쟁 대학에 비해 낮고요. 네. 이런 것이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 다른 대학보다는 서강대에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네. 네, 마지막 다군을 볼게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은 먼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고 다군은 쓸 대학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정보 디스플레이학과를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데 일단 배치표상으로는 좀 남는 성적이고요. 아마 무난하게 추합으로 당연히 네. 최추합은 안 됩니다. 추합으로 일단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군이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자가 한정되어서 추합으로 붙을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엔 제가 각 대학 한의학과를 썼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친구가 지금 국어, 영어가 상대적으로 높죠. 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을 높은 대학을 파악하는 건 네. 중요한데 중요한 건 만약에 최종 경쟁률 추이를 봤을 때 그 대학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을 그러면 수학과학 반영 비율은 내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 네. 아니죠.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수학과학 중심으로 이제 우선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일단 이탈했을 때 비는 곳은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한의대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네. 기억하시고 그런 식의 패턴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네, 전략 어떻게 짤지 자신이 생겼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재수한 거고 이 지원은 또 처음 하는 건데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전략 잘 짜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를 희망하는 자연계 졸업생입니다. 유리한 대학은요, 국어와 영어 비중이 높은 대학입니다. 생각해야 될 점은 희망대학 중에서 국어 영역 반영이 좀 낮고요. 수학 반영이 높은 한양대의 반영 비율은 불리하다는 점 꼭 인식해 두셔야 되겠고, 정시 추천대학은 가군 소신으로 원광대 한의학과 허를 찔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향은 고려대, 연세대 중위권 학과, 나군의 적정선으로 서강대 자연과학부, 다군은 상향으로 주요대학 한의학과, 안정으로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이번에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허를 찌르는 상담까지 오늘 이렇게 해서 2명의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경행교대를 희망하는 졸업생 어머니와 또 이화여대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